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17일 특징 테마 살펴보고요. 예,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테마는요. 제약 바이오가 오랜만에 테마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 근처나 상한가에 갔던 거는 계속해서 없던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테마 형태, 특징 테마 형태로 등장하는 거는 사실은 꽤 오랜만인데, 예.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좀 저기가 됐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시게 되면 업황에서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환율도 좀 높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대체로 수입이 되게 큰 그 수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데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지가 않은 종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조선기자재 올랐고요.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폴더블 폰, 스마트폰 역시 세 개는 요즘에 계속해서 순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등장하는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돌아가면서 옵니다.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소비 쿠폰 관련해서 소비 쿠폰은 사실상 다음 주에 쿠폰 지급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신청이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재료로서의 가치는 아마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도 어쨌든 간에 그 소비 쿠폰과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전자 결제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와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마는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제외하고는. 자, 제약바이오는 글로벌 환경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기술 수출과 임상 모멘텀이 부각이 됐고, 요거는 개별 재료들이잖아요, 사실은. 제약이 한꺼번에 업황이 다들 한꺼번에 좋아진다 이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재료들이 나와요. 어디서 뭐 2상을 했다, 3상을 했다, FDA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의 튀어오르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테마로 등장하는 적은 잘 없었는데 어쨌든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나 제넥신이나 페트론, 그 다음에 여기 국전약품하고 현대약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저기에 가서 국전약품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죠? 많이 갔는데 오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 정도 갔네요. 다른 유한양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봤기 때문에 요 이외에도 국전약품 이외에도 좀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역시 2분기부터 고수익 수주 매출 본격 반영인데 이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주가 계속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수주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수주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기에 수주가 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하나로 수주를 하면 되게 커요. 그러다 갑자기 뭐 2분기에 수주가 갑자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분기에 수주를 한번 받아보면 엄청 또 큰 물량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잘하게 소비자 판매를 하는 이런 업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침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면 당분간의 일감들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퀀텀 점프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대형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조선기자재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기는 할게요. 자,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한중관계 개선기대 요건 계속 나왔던 테마죠. 뭐 이렇게 단골로 너무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뭐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아마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그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 안에 이미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차트 쭉 보시는데 이렇게 뭐 많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차트 한 번씩 보시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지금 차트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뭐 그 들어가야 될 종목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스마트폰도 역시 애플 폴더블 폰이 내년에 나오는데도 지금 기대감이 든다라고 하면서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한번 그 폴더블 폰 스마트폰 테마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드리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에 한가름 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살펴보십시오, 신호 나올 때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두시고 신호 나올 때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KH바텍, 예, 제가 봤습니다. 요거 분명히. 예, KH바텍은 그저께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예, 요거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예, KH바텍.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월 17일 특징 종목들을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전약품하고 현대약품 볼 거고요. CMG제약과 테라젠 이텍스 한독, 이런 것들은 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지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의 신호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다른 업종들에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기는 왔는데 아직 신호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제약 종목들은요, 일단은 매집의 신호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50% 정도 빠져서 지금 어느 정도 매집 신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HTS 키셔서 거기에 그 인포스탁 뭐 이런 저기 있잖아요,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거기에서 좀 종목들을 골라가시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같이 봅시다. 차트 국전약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봅시다. 국전약품, 이게 주봉이죠. 국전약품은 여기서 3,000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2,000원, 여기 이게 거의 10년 뭐 아니다, 2026년 5년 전이에요. 예, 여기서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그걸 다 5년 동안 그걸 다 예, 토해내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3,000원 정도에 와 있어요. 지금 3,000원에 와 있습니다. 3,000원에 지금 조금 올라가서 4,600원 정도 올라갔죠. 3,000원에 와 있다는 얘기는 3,000원의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3,000원 선에서 일단 바닥을 만들었어요. 계속 빠지고 있었죠. 고점이 25,000원 정도 됐는데, 최고점이요. 지금 2,500원 전 여기 있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241선을 끌어내렸잖아요. 내려오면서. 그죠? 거래량도 없고. 이게 되게 전형적이잖아요. 그죠? 이 시가총액 2,300억 정도 되는 소형주고요. 되게 대표적인, 그죠? 그림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소형주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이렇게 끌어내려지면서 예, 역배열로 쭉 갔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오른쪽에 여기 있죠. 예, 오른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은 4,600. 왜? 상한가 쳤으니까.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찌르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찔렀어요. 그죠? 상한가로. 예, 상한가로 다시 한번 찔렀고, 오늘 요거는 저기 그 KLS 장중에서는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상한가를 쳤고, 이 상한가 표시를 안 해놨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차트에다 상한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상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주봉이라서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봉 설명드리고 일봉 설명드리고 조금씩 헷갈렸는데, 예, 여기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600원 선에 가 있고,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뭐예요? 예, 저기들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요 일봉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한 3,500원 선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튀어서 어디까지? 4,600원까지 올라갔죠. 상한가 쳤죠. 그리고 사실 그 상한가만큼 지난 그 며칠 전에, 즉 며칠 전이라고 보긴 그렇고 5월 말경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거의 5,000원 선까지 찍고 왔어요.
다시 내려왔다 조정. 그죠? 여기 어디에서 2,500원부터 이렇게 쭉 출발해서 100% 올라갔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100%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얼마나 토해냈어요? 50% 정도를 토해냈습니다. 그죠? 50% 이상. 그리고 다시 상한가 갔어요. 네,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 상한가 치고 나서 계속 쭉쭉 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연상 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종목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3,500원 혹은 그 이하 선으로 내려온다, 3,000원 선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얘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신호들이 있잖아요. 장대 양봉과 함께 매집봉, 그러니까 매집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신호가 왔다고 봐야 돼. 물론 여기서 언제 가게 될지를 시기를 바로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 매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겠는데? 라는 정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죠.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네. 멀지 않은 기간이라는 사실 제가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며칠 안에 갈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끌다가 시간 조정을 더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는 뭐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형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죠? 예, 바닥을 다 형성을 했다고 보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하고 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항선이 4,500원 정도 근처에서 5,000원 근처에서 저항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미끄러졌으니까 어디쯤이냐면 7,500원 선에 딱 또 저항선이 있네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만원 선에 또 딱 있어요. 되게 예쁘게 주봉상에서 저항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 한번 보세요. 예,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늘려볼게요. 주봉에서 일봉으로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이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동했던 게 241선이에요. 계속해서. 그렇죠. 241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보시게 되면 치고 올라가를 반등하려다가 241선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241선 뚫었고 지금 모으되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 수렴입니다. 예, 이평선 수렴 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요거를 모으고 나서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아마 상당한 폭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현대약품 봅시다. 현대약품도 그림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제약주를 보니까 제가 제약주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느 정도 매집이 계속되는 증거들이 보이고 있어요. 현대약품도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12,000원, 11,000원 정도 있었나요? 네, 여기가 11,000원까지 갔다가 쭉 빠져서 지금 3,000원 선을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비슷하죠? 아까 그 그림하고. 대신에 얘는 좀 크게 지난 2040 작년쯤에 되게 크게 한 2배 정도로 올리면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장대 양봉 만들면서 25% 올라갔다 그랬죠.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3,000원 선이에요. 바닥선. 자, 일봉으로 다시 가봅시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건 뭐 라운드 피겨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3,000원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3,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240을 되게 크게 찔렀죠.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돼요? 다시 약간 무너지면서 뭐 물론 여기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좀 살펴봐야 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가는 경우 혹은 고가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대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내가 뭐 이렇게 예단을 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간 240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한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뚫었을 경우에는 그죠? 240선을 계속해서 여기서도 한번 공격, 그 다음 여기서도 한번 공격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되게 뚫었죠. 그리고 나서는 보통은 첫 번째 터치할 때는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240일 근처에서 조정을 갖게 되거나, 즉 예를 들면 240일 근처에서 요쯤에서 조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3,500원까지 후퇴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1차적으로는 지금 4,600원까지 갔으니까 4,400원까지 갔으니까 4,000원 선이 1차 후퇴선이 될 수 있겠죠. 요 3개 정도 후퇴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요 중에서 어느 정도 왔다 싶으시면 들어가시는 것이 아까 똑같아요. 신호는 있어요. 분명히 1년 전이긴 하지만 원래 세력들이 되게 크게 시간을 쓰기 때문에, 긴 호흡을 쓰기 때문에 1년 전에 이런 것들이요. 2배 올라갔는데 매집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집이라고 봅니다. 2배 올라간 거 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저기가 뭐죠? 수익화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신호가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간은 좀 달라요. 기간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는 좀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호의 양상들, 즉 그 거래량들이 최근에 발생하면서 매집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매집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아마 시간 조정을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신호가 뭐냐 하면 대체로 이런 신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 이런 것들이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첫 번째 신호가 나오고 두 번째 신호가 나오고 세 번째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달, 길면 뭐 되게 오래 끌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없으면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약품, 국전약품 공통점이 좀 있었죠. 둘 다 크지 않지만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에요. 물론 PER이 낮아요. PER이 낮아요. 그렇지만 PBR은 높고, 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PBR도 낮고, 죄송해요. PBR도 낮고 PER도 낮아요. PER은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PBR은 낮아서 저평가되니 PER은 높아서 사실 수익성이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입니다. 뭐 쓰러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회사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CM제약 봅시다. CM제약 역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저평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자, 요걸 보세요. 1600원에 3200원, 이게 100%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퍼센트 그림 아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까지가 98%, 딱 100%예요 실은. 딱 100%입니다. 그래서 100% 올랐다 무너졌잖아요. 어디까지 빠졌다 100% 올라갔다 무너지는 형상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좀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40% 정도 무너져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일봉을 보셨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봉 보세요. 계속해서 바닥을 가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서 컵앤핸들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있었어요? 2배 올리면서, 약 2배 정도 올리면서, 이거 매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빠졌잖아요. 먹고 빠졌냐? 라고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얘는 아까처럼 신호가 다시 오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M제약, 물론 최근에 CM제약 같은 경우도 거의 저기가 없는 회사, 적자가 없는 회사고, 물론 수익 자체가 작기는 해요. 그리고
대주주 차바이오텍입니다. 뭐 작기는 한데 저기가 뭐죠? 유통 비율이 높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도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이 바닥에 쭉 내려와 있고, 얘는 사실상 뭐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 지난번에 보셨던, 아직까지는 신호가 없습니다만 신호가 나타날 때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몇 개 종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두 번 이상의 신호가 와서 거래량이 딱딱 터져서 매집인 거 좀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음에 갈 걸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첫 번째 신호는 왔는데 두 번째 신호가 아직 안 와서 잘 모르겠다, 요거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저평가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그렇지만 얘도 어느 정도 계속 수익을 올리는 회사예요. 어쨌든 간에 바닥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매집의 신호는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주봉도 마찬가지지만 일봉을 보셔도 거의 정확하게 241선이 완벽하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격돼서 다시 241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집 신호를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독 볼게요. 한독이야 뭐 워낙 오래된 회사기도 하고 1954년인가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예요. 최소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냈었는데, 작년에 2024년에 중소제약회사들의 업황이 매우 안 좋았어요.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 전환하거나 꼬꾸라지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그 업계의 불황에 따른 수익 감소라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기본적인 분석도 하시잖아요. HTS에서 다 제공해요. 그런 것 기본적인 분석 하시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얘네들 수익이 지금 감소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게 공통적인 현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적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업이 뭔가 힘이 약해졌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똑같이 약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업황이 그랬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분석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한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독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신호는 제가 왔다고 봐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일이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요 정도에서 선에서 약 한 만원 선이죠. 정확하게. 그죠? 이게 어떻게 라운드 피겨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11,000원. 이것도 역시 전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 전체가 100%예요. 100%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트 보시듯이 이걸 보면 안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봉은 이렇게 생겼지만 주봉 보시게 되면, 자, 보이시죠? 장기적인 트렌드가 쭉 빠졌다가 자, 바닥으로 어느 정도 만들었다. 주봉에서 너무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닥이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었지 않았나. 물론 여기에서 한 번 더 뭘 갈 수 있냐면요, 아까처럼 그 컵앤 핸들처럼 바닥을 이렇게 내려서 다시 한번 개미를 털어내는 그런 동작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죽어가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73% 정도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 오지 않았느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기에는, 그죠? 떨어지려고 보니 폭이 너무 없어요, 이제. 그죠? 만원 선 이하로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 아까 만원 선 얘기했었죠. 그리고 11,000원 선, 2,000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으로 보면 얘도 신호가 한 번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요. 대신 얘는 더 낮춰갈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일봉부에서 확대 살짝 해보시게 되면, 요 좀 최근이에요. 최근. 어쨌든 간에 약간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쩌면 어떤 사건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다른 제약처럼 이런
느낌은 듭니다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걸 좀 기다려 보시면서 얘네들은 좀 대기를 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세 번째 건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 좀 장기로 갈 수 있으니까 관심은 두십시오.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되 관찰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약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너무 재료는 사실 언제 터지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 재료가 반영될 때쯤 되면요, 여러분들 뉴스가 반영될 때쯤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할 때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시장이 얼마나 그 완전 시장이냐 불완전 시장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얼마나 완전하냐라는 면에 있어서 정보가 얼마나 그 시장에 잘 반영되느냐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재료들이 뉴스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차트하고 펀더멘털에 조금 더, 물론 거기에 재료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는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하고 주말에 다시 제가 테마 잡아서 강의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